네, 안녕하세요. 시계 아나운서 시아입니다. 대한민국 최강 하이시간 시계 매니저들이 뭉쳤습니다. 이 시계 관종들과 격하게 하지만 격조 있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시계 관종들의 시격 태격 1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편집으로 할 거라서. 네, 아주 첫 패널부터 강력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헌터님 나왔습니다. 우리 하이시간 마린시티점 지점장님이시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지님, 한국시계그룹 하이시간 압구정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지입니다. 왜 서지예요? 그냥 서울지사장이라서 서지입니다. 그러면 구지가 아니시죠? 한 시간은 아주 간편해. 간단하게. 서지, 네. 구지. 네. 너무 편해, 이름이.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네, 이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뭐 어떤 시간인데? 네, 뭔가 이 시계에 대해서 좀 격조 있고 또 네. 어쨌든 또 치열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예,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네. 뭐 시간이 필요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서진님하고 네. 유튜브 촬영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왜요? 뭐 이런 주제가 아닌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10년 전부터 뭐 20년 전부터 시계의 시장에 대한 그 고찰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서 한번 토론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극이 달라져가지고 예를 네. 들어서 여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뭐 이게 약간 좀 컨셉이 뭐 강적들 컨셉 비슷하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좀 아쉬움은 있지만 네. 다음에 한번 이걸 좀 진지하게 진짜로 진지하게 둘이 그냥 독대하듯이 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때 그러지 않았냐 이 좀 추억들이 뭐 크진 않지만 잔잔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우리 그거 했었잖아요. 각 매니저들 그 유튜브 컨셉 한번 네. 정해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한번 촬영을 해봐라. 제 컨셉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 컨셉으로 우리 네. 서진님하고 한번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면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거기에 아주 시계 시계 입문이 아니지 시계쟁이로서의 활동 기간이 짧은 친구 있죠. 네. 그 친구 하나를 딱 중간에 놔두고 네. 너 이 새끼 너 이거 알아? 나 때는 그 친구는 무슨 죄예요? 그 친구는 늦게 들어온 죄고 시계를 늦게 배운 죄죠. 네, 그걸로 한번 좀 토론을 한번 했으면 싶었는데 네. 뭐 어쩌다 보니까 뭐 이 시간이 처음 만나는 시간이 됐는데 여튼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솔직한 의견 달아주시고요. 또 두 분이서 이런 내용으로 조금 싸워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싸움을 네. 붙이셔야 돼요. 네. 우리가 둘이 싸울 수는 없거든. 네. 그렇죠. 네. 서로 이게 존중해지는 사이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함부로 오늘도요? 할 수가 있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명품시계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 그 전에 뭐 이미 얘기는 하셨지만 한 번 더, 포부 한번 얘기 남겨주시죠, 헌터님, 먼저. 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일단 뭐 이게 주제가 뭐 어떤 누구한테는 조금 기분 나쁜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한테는 자기의 의견과 소견과 그다음에 자기의 가치와 조금 다른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서진님과 나의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이고 뭐 본인들하고 관점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싫은 게 있으면은 댓글 다세요. 저도 욕 쳐주겠습니다. 네, 우리 서진님. 네. 네. 일단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거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재밌는 시간 한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첫 촬영이라 좀 긴장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예, 오늘 뭐 좀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볼 테니까 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뭐 화이팅 의미로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좋습니다. 네. 아니, 뭐, 나중에 이거 약간 지역적으로 가는 건 아니겠죠? 뭐 서울의 시장과 서울의 명품시계 시장과 부산의 시장. 지역이 없어요. 네. 태어나기를 전라도에서 태어났고요. 삶은 경상도에서 살았고요. 네. 일은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이 오픈런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시계뿐만 아니라요. 롯데 멤버스가 9월에 리서치 플랫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전국 20대에서 40대 남성 2,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응답자 62.2%가 오픈런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또 오픈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명품, 그리고 명품 시계, 명품 가방일 텐데 이런 뭐 명품 오픈런, 롤렉스 오픈런 얘기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꼭 저렇게까지 해서 사야 할까?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끌에서 무리하게 시계 사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과연 명품 시계는 재테크의 수단일까? 네. 아니면 정말 나를 나타내는 액세서리일까를 주제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헌터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물론 제가 앞전에 많은 영상들에서 시계를 돈으로 보지 말라고 했지만 네. 그 시계를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 네. 많아야 제가 먹고 삽니다. 네. 일단 제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네.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하고는 좀 달라진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이게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자산으로서 가치도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많은 부분들이 그거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그거에 좀 동감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오픈런이라는 게 뭐 어떤 누군가가 봤을 때는 되게 불편한 행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불편하면 본인은 피 주고 사셔야죠. 네. 피 주고 시계 사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각 브랜드의 VIP가 되시든지 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찬성이고 그쪽 생각에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저는 일단은. 충분한 스테이크의 수단. 예, 가능해요. 일단 우리 서진님은요? 뭐 일단 저는 뭐 자산이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은 합니다. 뭐 이게 자산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네. 근데 다만 투자로서의 목적보다는 네. 그래도 시계 자체로서의 가치가 아직은 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뭐 단순하게 지금 일부 제품에 한해서 사실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네. 명품 시계 전체를 봤을 때는 이거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 의견이 확 네. 갈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투자가 뭐예요? 어떠한 나의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나한테 수익을 가져오는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식이라고 라는 투자 상품도 있고 코인이라는 투자 상품도 있고 예를 들자면은 뭐 집, 부동산? 뭐 이런 것도 투자 상품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안목이라는 거는 분명히 필요해요. 주식 다 사면 다 올라가면 다 부자 되지. 그렇죠. 코인도 똑같고 시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브랜드와 수많은 모델들, 뭐 명품 시장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시장에서 가치를 현재 리테일가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본인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또는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예전까지는 아니에요. 불과 한 2019년도 이제 스타트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쉐론의 오버시즈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뭐 투자로서의 가치, 그 다음에 이게 프리미엄으로 가치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그 흔히 말하는 그 나비 효과처럼 막 이게 이쪽 바람에서 날개짓 한번 했는데 저쪽에서 엄청나게 가격들이 폭등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때도 똑같은 일이었어. 똑같은 상황이 뭐였냐면은 눈치가 좀 빠르거나 그다음에 본인들에 대한 그 시계에 대한 가치나 뭐 디자인 철학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접목이 돼가지고 먼저 시장에 접근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다 벌었어요. 심지어는 지금도 뭐 마이너스는 시계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일단은 손해 보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안목과 경험과 뭐 그 지식의 뭐 방대함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나한테 투자 상품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거지. 남이 산다고 나도 사고 뭐 남이 오픈런 한다고 나도 사고 보통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픈런 가면 이상한 거 사와 대머리 사오고 누군가가 사왔어요. 누군가가 사올 수 있다 오이스터 사오고 막 이런다고요. 그거는 본인들이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남이 오픈런 가니까 자기도 따라간 거거든요.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충분한 공부와 지식과 뭐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자기한테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나한테 돈으로 오는 거지. 그걸 막무가내 그럼 백화점에서 줄 서면 다 돈 버네. 그럼 세상에 돈 안 벌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벌지.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충분한 지식을 겸하면서 그다음에 시장을 판단하면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는 상품, 그 다음에 뭐 자산은 당연한 거고요. 네, 그렇죠. 자산이라는 거는 뭐 마이너스 자산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자산이 될 수도 네, 있지만 자산으로서의 그거는 무조건 뛰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요. 그렇죠. 뭐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가치는 있는데 이게 너무 분위기가 자꾸 이런 분위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시계를 시계 자체로서의 가치로 보는 것보다는 자꾸만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너무 일부에서는 나타나줄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늘 그래 왔던 부분이니까. 네. 근데 이게 자꾸만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예, 맞아요.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게 뭐냐면은 시계는 시계로서의 가치, 그 다음에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3년 전에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시계가 뭐 어느 날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막 1억대 있어. 그러면 진짜 진정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시계를 사려고 했던 마음마저도 없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저는 그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계는 시장 논리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시계값은 올라가요. 네. 공급은 적고. 근데 공급이 많아져.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딱 지금의 상황이겠죠? 결국에는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했거나 시계들을 모았던 사람들은 아마 지금 죽고 싶을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아마 되게 힘든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를 또 한 번 뒤집어서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누군가한테는요,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시계 사기 아주 좋은 딱 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근데 그것마저도 뭐 저도 뭐 대나무 꽂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일 아니 당장 1시간 앞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어떠한 투자라는 게 뭐예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예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서진님도 아시겠지만 시계 구매하시러 오는 손님 중에 절반 정도가 항상 질문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시기에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 질문 제일 네. 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네. 올라갈 거 알았으면 내일 모레 올라갈 것 같으면 아니면 내년에 올라갈 것 같으면 내가 안 팔지. 그걸 왜 팔고 있냐고 네. 내가. 맞잖아요. 이건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단순한 논리인데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팬데믹이 올지 누가 알았고 이 코로나가 이렇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이딴 식으로 올릴지 이 방법으로 올릴지 뭐 결정은 돼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올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최근에 한 2년 전에 집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맞잖아요. 그 사람들 다 난리 난 거야, 지금. 그렇죠. 지금 난리 났죠, 완전히. 뭐 현금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현금 다 주고 사면 돼. 문제 없어요. 근데 현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뭐 그것도 본인들이 평생 살 집이 될지 아니면 투자 목적이 될지 뭐 거주 목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거기다 넣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이 집값 내년 되면 떨어지니까 난 집 살래 이런 바보가 어딨냐고. 맞잖아요. 올라가겠지라는 막연한 그 기대감 때문에 집들도 사는 거고 이런 건데 저는 그래서 이게 투자 상품의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시계도 뭐 다음 내년에 어떻게 올라갈지 뭐 어떻게 알아. 그다음에 뭐 그다음 연도에 내려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하냐고.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본인들이 충분히 지식을 쌓아보고요. 요번에 시장에 내가 좀 느낀 게 있어요. 저도 이런 시장은 처음 겪어봐요. 이렇게 막 시계가 요동을 치고 네. 갑자기 거품이 생기고 이런 거를 처음 느껴보는데 요번에 저도 좀 느낀 게 있거든요. 아, 이게 왜 투자 상품으로 보냐면요. 흔히 말해서 글로벌한 경제 있죠. 이거하고 너무 이 커플링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요즘에 시계가. 뭐 시계 시장만 좋고 부동산 시장은 안 좋고 뭐 주식 시장은 안 좋고 아니면 주식 시장은 좋고 시계 시장은 안 좋고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서진님이 오는 시점에 우리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비트코인이 8월 달에 한번 고점을 찍었다가 한번 저점을 찍어 다시 한번 11월 달인가 10월 달에 고점 한번 찍었잖아요. 네. 저점 찍었을 때 강남이 조용했어. 시계 시장 강남 시계 시장이 조용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되게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 시장을 보면서 내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탁탁탁 좀 그 뭐지 점조직처럼 엮여가지고 혈관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돈의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돈의 흐름에 따라서 시계 시장이 요동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그래서 뭐 이게 향후에는 또 어떤 뭐 디커플링이 발생할지 아니면 커플링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커플링이에요. 근데 네. 제가 지금 이해한 바로는 소진님의 의견은 네. 뭐 돈, 커플링 이런 거 네. 그냥 다 생각하지 말고 네. 오로지 시계의 본질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소진님 말씀만 듣고 다음 걸로 일단 넘어갈게요. 그럼 뭐 일단 지금 헌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커플링은 제가 봐도 분명히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상황상. 네. 근데 이 코로나가 있기 이전 상황에서는 네. 분명히 좀 다른 모습이었단 말이죠. 네. 명품 시계는 시계로서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는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올라와 준 사람들이 시계를 구매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시계를 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계가 마이너스 P가 되든 플러스 P가 되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던 시죠. 네. 네. 근데 그때는 사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때가 좀 더 그리운 거죠. 네.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말을 듣고 보니까 이제 저는 뭐 이 시장을 좀 뭐 오래라면 오래고 짧다면 짧지만 뭐 이제는 거의 2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17년, 1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시장을 이렇게 느끼면서 오히려 이게 좀 도화선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해요. 이런 계기들이 왜 그러면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시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네. 솔직히 그 예전의 시장은 이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브랜드가 다양했었어요. 뭐 IWC, 오메가, 뭐 하다못해 뭐 파텍 필립도 그때는 파텍 필립이 그렇게 막 그거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파텍 필립 이게 시장이 되게 세분화돼요. 뭐 위블로라든지 심지어 라도 뭐 이런 것들도 네. 되게 잘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계 다양성적인 측면에서는 맞아요. 지금 서진님이 말씀하신 그 시절이 되게 좀 감성적이고요. 좀 이런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시계에 관심이라고 할게요, 그냥. 네.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라도 시계를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투자용으로. 네. 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이 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늘어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뉴스에서도 뭐 오픈런 얘기 나오고 뭐 우리도 화이시간 뉴스에 오픈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네. 부분으로서 대중들한테 좀 더 깊숙이 다가가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해요. 어차피 시계는 유행은 돌고 돌아요. 네. 어떤 시기에는 또 유행이 갔다가 또 돌아오고 뭐 결국에는 뭐 이거를 반복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살아남는 브랜드는 생길 거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주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는 시장이 한층 더 커졌다는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저도 그거는 동감은 합니다. 예, 네. 이제 이런 시장들이 또 새롭게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일단은요. 그래서 맞아요. 네.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이거는 뭐 누구도 모르는 일이니까 네. 한번 지켜보면 좋겠어요. 저는요. 네. 일단. 예. 2차로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뒤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이건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테크라는 용어가 네. 생겼어요. 한 네. 작년 말부터 또 네. 올해 초까지 계속 시테크, 네. 시계로 재테크한다. 네. 배경을 좀 짧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네. 우리 서진님부터 어떻게 이런 시테크란 단어가 나오게 됐을까? 네. 시테크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코로나 영향이 컸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여행 감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네. 것 같고 음. 그리고 아마 명품 브랜드들 자체가 국내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을 때 해외에서 이미 끼워 팔기식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먼저 시행을 하고 있었고 네. 아마 그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도 크게 아마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계에 아까 이제 헌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계에 관심이 좀 덜하던 사람들도 시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뭐 오픈런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1,000만 원 주고 산 시계가 1,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뭐 그로 인해서 일단 시테크라는 얘기가 좀 자리를 잡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헌터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시테크라는 용어 자체가요. 원래 이거를 이제 출발선 한번 보자고요. 네. 뭐 해서 돈만 벌면 다 테크래. 맞아요. 뭔 테크를 그렇게 많이 타는지를 모르겠지만 샤테크. 이게 원래 시초는 샤테크예요. 샤테크라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는 이제 뭐 샤넬이라는 게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샤넬 클래식 미디움백 있죠. 네. 그게 500만 원 정도면 샀거든요. 근데 지금 1000만 원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5년에 100%가 인상을 해버린 거죠. 네. 거기다가 프리미엄까지 하면 100% 이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브랜드들이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예전부터 이제 이게 한 4, 5년 전에 아마 샤테크 얘기가 막 많이 돌았을 거예요. 네. 네, 근데 맞아요. 네. 샤테크가 뭐예요? 돈 버는 거잖아. 재테크에다가 그쵸. 샷 그쵸. 붙여가지고 합성 건데 네. 샤테크는 테크이기 때문에 돈 벌면 다 테크래. 뭐 집테크, 먼테크, 뭐 요새 뭐 자동차 테크도 있겠네 그러면. 테크 이런 것도 아, 있었어요. 뭐. 대파테크. 네, 뭐 그쵸? 있을 수 파테크. 있겠죠. 네. 예, 있으니까 뭐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용어가 그냥 합성으로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시테크 또 어감도 좋아요. 네. 샤테크, 시테크 뭐 맞아요. 갖다 붙이니까 좋네. 명품들이 네. 이름은 잘 지었네. 그래서 좋은 것 같은데 네. 원래 시계가 조금씩 줄기 시작한 시점이 있어요. 이게 2016년도를 이제 후반을 지나가면서요. 네. 시계가 줄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약간 좀 낌새가 있었어요. 낌새가 있었는데 자 17년도 지나가고 뭐
이게 예전에는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시계들이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도 똑같았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네, 상황에서 똑같았어요. 시계의 물량이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량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수요가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중국의 영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드리기에는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쪽에 블랙구 같은 그 뗏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중거 안 돼요. 중국 사람이라고. 중거 애들이 순간 짧게 나올까봐 너무 떨렸단 말이죠. 중고 애들이, 다행이다. 네. 시계시장뿐만 아니에요. 명품 시장을 작살내기 시작해요, 얘네들이. 네. 워낙에 이 머니 파워로 네. 작살내기 시작을 하다 보니 명품이라는 게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희소성이 강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다고 중국 친구들이 친구라고 할게요. 중국 네. 형아들이 다 사간다고 형아 그러면 내가 내일 모레 100개 필요하니까 100개 만들어 줄게 이러면은 끝나는 거야. 명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져요. 네. 없는데 그러면은 이 콧대 높은 유럽 명품들 특히나 프랑스 뭐 이쪽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원래 시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에요. 이태리 애들은 자존심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이태리 구독자가 나한테 욕을 할 줄은 모르겠지만 자기 브랜드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애착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 브랜드에 대한. 프랑스 애들은요, 그거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엄청 강한 것 같아요. 자기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지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애들. 그럼 우리가 잘 보시자고요. 명품 중에서 대표적인 프랑스 브랜드가 에르메스, 네, 샤넬, 샤넬. 뭐 고야드,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네. 이런 애들은 어디 가서 싸게 살 수 있는 데가 잘 없어요. 네.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흔히 말해서 병행 수입이 안 되는 모델, 안 되는 브랜드 중에 대표적인 애들이거든요. 네. 왜 안 될까? 물건을 싸게 못 사니까. 이게 평준화 작업은 벌써 15년도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요. 전 세계적으로 가격 평준화 작업을 얘들이 해요. 이 나라는 비싸고 이 시세 차익을 두질 않아요. 네. 그래서 비슷한 인상과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올라가거든요. 프랑스 애들이 이걸 정말 잘해요. 근데 저는 여기가 스타트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일단 스타트가 돼서 이게 이제 가방, 액세서리 종류들을 넘어가가지고 시계 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가벼운 거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차도 그랜저 타다가 뭐 제네시스 타다가 그다음에 외제차 타고 뭐 S클래스 가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아파트도 뭐 20평으로 시작해서 30평대, 40평대, 50평대, 60평대, 100평대 이렇게 가는 게 돈을 벌면은 그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가벼운 액세서리류나 자파류들 이런 것들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걸로 그 구매력들이 중국 형아들 구매력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좀 몰리면서 이게 스타트였던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넘어오는 게 이제 시계나 이런 쪽으로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거 있어요. 그럼 시계보다 비슷한 성향을 띠면서 더 고급진 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시계 말고요. 네, 시계 말고 요런 유들의 고급진 침이 되게 고급진 침이. 금괴는 아니죠. 금괴는 아니죠. 그거는 좀 근데 생각보다 시계 말고는 딱히 뭔가 저는 있다라는 솔직히 말-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미술품이라든지 예술품 이런 쪽이 시계보다는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그런 미지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가격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어요. 미술품 값도요. 작년하고 올해 가격이 완전 폭락했어요. 폭락을 했거든요.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 가방 자파류들에서 시계로 옮겨오면서 또 중국의 형아들이 시계 쪽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 물량이 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좀 생기면서 16년도부터 그게 좀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네. 득득득득 오는데 여기에 기름을 빡 부은 게 저는 코로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계에 막 피가 붙고 이러면서 샤테크만 있어? 그러면 우리도 시테크라고 이름 붙여야지. 뭐 이게 시테크라는 게 그 미국 애들이 시테크라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 그쵸. 맞죠? 한국 그쵸. 사람이니까 네. 시테크라. 그쵸, 이게 이제 그쵸. 새로운 신종 신조어죠. 용어가 생긴 네, 거죠. 네. 저는 용어의 발달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요. 근데 결국에는 두 분의 말씀을 총합해 보면 네. 이런 시계를 통해서 이렇게 테크 네. 자산을 불리고 하는 게 2016년 후반 네, 16년도는 아니에요. 이게 16년도부터 조짐을 보였다. 조짐을 네, 보였고 조짐을 보였던 그때는 거고. 중국의 그런 네. 사람들이 일단은 명품을 19년, 끌어들이기 20년을 시작하면서 넘어가면서부터 네. 이제 막 이게 이제 그게 딱 코로나잖아. 그쵸. 네, 20년, 19년. 시초는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국이 도화선이 됐던 그쵸. 거지. 중국이 약간, 도화선이 됐고 코로나의 폭탄이 떨어지면서 이게 네. 이렇게 불이 붙었다. 그렇죠. 라고 보면 네.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많은 분들이요. 저희 하이뉴스 보면 저희 시세가 나오잖아요. 네. 가장 많이 놀라시는 게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시계에 많은 프리미엄이 붙냐? 결국에는 테크를 하는 것도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왜 돈으로 보냐고 하는 것도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시계에 프리미엄이 붙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아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단 논리라니까요. 그냥 수요 공급이에요. 네. 네. 수요 공급과 뭐 조직적으로 움직여봐야 뭐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움직이겠냐고요 그거를. 그리고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게 밸런스가 이게 딱딱딱 맞아지기 때문에 네. 절대로 그거는 저는 힘들다고 보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수요 공급이에요. 공급이 적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이러다 보니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요. 최근에 시계를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량으로 막 모아요. 막 시계를 한두 개 사는 게 아니고 뭐 한 사람이 뭐 10개, 20개, 막 30개, 심지어는 100개 단위까지 이렇게 모으고 이러는데 예전에는 우리 아시다시피 서진님도 알다시피 보통 내가 이 시계를 차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업그레이드 개념이었거든요. 요 시계를 그렇죠. 팔고 요거 사고 한 개, 내가 필요한 한 개. 물론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시계 테크였어요. 테크. 네. 내가 좋은 시계로 올라가는 테크였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좀 괜찮고 돈 된다 하면 다 사봐. 아니 돈-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네, 서진님은 프리미엄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저도 헌터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올 초에 이 올랐던 가격이 지금 빠지는 이유도 수요가 안 받쳐주니까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이 시계를 자꾸 투자 가치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니까 오히려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더 많이 붙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 저도 동감해요. 네. 거품이 끼죠. 이제. 예, 그런 거품이 시장은 끼게 되는 거죠. 항상. 예, 거품이 항상 끼게 되는 거품이 낄 건데,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시계를 단순하게 투자 가치라는 것보다는 시계 자체로서의 가치를 좀 더 많이 봐주신다면 어쩌면 프리미엄은 적정선으로 끝날 수도 있을 텐데 네. 근데 있잖아요. 거품이 많이 붙게 되는 그럴 거죠. 수 있잖아요. 좋아. 아니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요. 제 경험상 돈도 벌어요. 이 시계로서의 가치를 존중하고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시계를 돈으로 보잖아요. 못 버텨. 조금만 떨어지면요. 막 안절부절해. 야, 이거 더 떨어질까요? 뭐 가지고 있을까요? 네. 오늘 팔까요? 말까요? 조금만 올라가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그쵸. 사람들이 되게 맞아요. 많아요. 네. 근데 이거를 진짜로 저도 이 말에는 100% 동감을 하는데 네.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 시계가 오르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예, 관심이 없어요. 왜? 팔 거 아니니까. 뭐 언젠가는 팔 수는 있겠죠. 근데 그분들한테는 시계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자기가 시계를 소장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네. 예, 근거는 될 수 있겠지만 이유는 아니야, 그냥. 근데 목적이 투자면요. 우리가 그러면은 비트코인 있잖아요. 네. 뭐 주식도 있고 막 그러잖아.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막 그랬던 지가 불과 뭐 1년 전이야. 네. 불과 1년 전인데 지금 뭐 5만 전자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지금도 그 사람들은 요지부동해야 돼. 왜? 나는 삼성전자를 믿으니까 좋아하니까 가만히 갖고 있으면 돼. 네. 그럼 30년 후에는 삼성전자 가치가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갔겠죠. 올라갔으면 돈 벌잖아. 근데 왜 어떤 누군가는 계속 팔고 어떤 누군가는 또 샀다 팔았다도 하고 어떤 누군가는 10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10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시계로서의 가치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네. 이게 뭐 10만 전자가 되든 5만 그쵸. 전자가 되든 네, 아무 네. 의미가 네, 없어. 네. 왜? 미래의 삼성전자는 제2의 애플이 될 거, 애플보다도 훨씬 뛰어난 회사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을 거고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의 심리 있죠. 네. 이것도 그 주식판, 투자판에서 흔히 말하는 투자판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심리가 그대로 시계판에도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느끼고 있어. 그래서 웃겨. 와, 이게 이제 투자 상품으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솔직히. 결국 투자 이런 거 빼고요. 네. 시계의 본질적인 가치 어떤 거 저희가 볼 수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서진님께서. 시계 본질적인 가치를 어떤 걸로 올라가면 될까요? 사실 시계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남자들이 자동차를 선택을 할 때 저마다 기준이 다 다르듯이 네. 시계도 저는 똑같은 거 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보면 도대체 너 그거 그 돈 주고 그거 왜 사냐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시기가 마음에 드는 거고 예. 이거는 개인의 취향 차이인 거지. 취향. 예, 뭐 이게 이 브랜드니까 이걸 사야 되고 네. 뭐 저 브랜드니까 요런 디자인이니까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나쁘다 이런 걸로 판단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역사도 명품 시계는 역사도 굉장히 오래되고. 글쎄요, 저는 역사보다는 네. 이 시계는 시계를 좋아하다 보면 네. 예, 그냥 본인의 스타일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간다고 뭐 생각해요. 역사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뭐 아니 역사는 뻔하고 그 어떠한 시계마다 고유의 당연히 히스토리라는 거는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네.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제가 시아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역사 겁나 좋아. 막 한 500년 만들었어. 저 조선시대부터 네. 조선왕조 500년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조선을 건국할 때부터 만든 시계 브랜드가 있어. 예를 들자면요. 네, 네, 뭐 네. 그런 브랜드가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네요. 네. 그런 브랜드가 있어. 역사는 찬란하잖아. 근데 보니까 걔 눈이 마음에 더럽게 안 들어.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사죠. 그래, 네, 근데 이건 저는 역사로-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어. 기술력도 있지 않습니까? 기술력 분명히 네, 기술력. 있을 근데 기술은 진짜 우리 지금 현 시대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기술은 다 끌어들였어. 그러니까 뭐 시계 하나 만들었어. 근데 네 취향이 아니야. 본인 시야 취향이 아니야. 살 거냐고. 그거는 저는 두 번째입니다. 저는 개개인마다 디자인 철학은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누군가는 싫어할 수도 있고요. 네. 내가 아무리 안 좋아해도 누군가는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개죠. 그러면은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저 애들 뭐 역사도 뭐 하고 한데, 쟤네들 흔히 말하는 저 리차드 밀, 걔는 망해야 돼. 네. 역사도 뭐 맞아요. 아무것도 네. 없는 브랜드인데 네. 망해야지. 근데 살아남고 지금은 오히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원티어거든요. 그거를 뭐 뭘로 설명할 거냐고요. 그런 거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않다고 생각하고 그 대중들의 니즈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2000년 초반만 해도요. 네. 프랭크 블루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은 싹 사라졌어. 도대체 그 애들이 심지어 요즘의 시계를 접한 사람들은 그런 브랜드는 뭐야? 이런 애들도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걔네들은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그게 일명 강남 까르띠에였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찾는데 없어서 지금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매장들이 지금 한국에서 거의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네. 걔들을 뭘로 설명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대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때 시대마다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시대만의 또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녹아 있는 거지. 이게 뭐 기술이 좋다. 뭐 역사가 뭐 찬란하다. 그렇죠. 뭐 이거는 저는 두세 번째 문제지. 그게 그 시기의 정체성이라든지 인기도를 결정하는 무슨 팩트 아니 그 잣대가 되지는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는 왜냐면 계속 이 질문하는 이유가 저는 시계 처음 공부할 때도 네. 저는 정말 시계를 상징으로 봤거든요. 어떠한 성공의 상징 아. 또는 기술력 이런 걸 좀 많이 봐왔거든요. 이제 그것도 좀 희석된 것들이 좀 있어요. 아니라고요, 아니, 선생님.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고 반박 좀 해주세요, 선생님. 아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왜 그래요? 저도 네. 제가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기술력의 문제가 최근에 아니에요. 시계 시장에 대한 그 성공의 상징 성공한 남자는 롤렉스를 차야 된다는 책도 네. 있거든요. 뭐 그런 책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문하자면요. 젊은 친구들 또는 뭐 저는 이제 결혼 정년기가 지나간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네.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해서 형님 와서 축하해 주세요라고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 다 성공한 사람이야. 성공이 다 쓰고 이걸 도대체 성공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나? 그래서 이거예요. 롤렉스는요 이제는 거의 뭐 대중화가 어느 정도 뭐 100%는 아니지만 네. 이게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어떤 누군가는 평생 가도 못 찰 수 있는 시계가 될 수도 있고 네. 누군가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시계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부회잣대로 내가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저한테 또 화살이 첫날 날라올 거야. 네. 근데 아니, 네. 그거는 좀 맞으세요. 네. 맞아보겠습니다. 네. 아프지만 맞아보겠는데 네. 근데 그런 시대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이제는 어. 왜 요즘에 젊은 친구들 있죠. 이게 좀 경제적인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 네. 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기성 세대들, 우리 어머니 세대나 뭐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세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 삶의 목표, 집 하나 갖는 거. 그렇죠. 이게 일반 서민들의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모아서 네.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의 도움 없이. 근데 헌터님, 네. 헌터님 업자 헌터 말고요. 네. 하이 시간에 헌터 말고요. 네. 정말 순수하게 시계만을 사랑했던 네. 헌터도 있었잖아요. 있지. 근데 뭐 이 얘기는 할게요. 저도 시계를 좋아는 했지만 이거를 더 좋아하게 된 한편의 계기는 뭔지 알아요? 뭘까요? 나의 열정을 막 누군가가 시계 업을 하면서 이걸 해주지 않아도 네. 나 혼자 스스로 여기다가 뽕 맞아가지고 막 에너지 막 일으켰던 시절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돈이 되니까. 돈 벌리니까. 아, 저는 그런가요? 그래요. 네. 돈으로 보지 말라고. 저도 시계는 좋아하지만 네. 그게 저한테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이야. 근데 이거를 그때 내 이 얘기를 방송에 처음 해보거든요. 제 인생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그 정말 당시에, 조금만 해주세요. 죄송한데 정말 조금만 해주세요. 재준아, 편집으로 잘라라. 정말 조금만 해주세요. 내 얘기를 해볼게요. 네. 처음에 시계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요. 분명히 좋아했어. 그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짝퉁 시계 차고 다니고. 그렇죠. 나도 순수하게. 허세 좀 부려보고 싶어가지고 순수하진 않았고 나름 그러니까 시계에 대한 사랑은 순수한 거죠. 잘나 보이려고 했던 수단 중에 하나가 시계가 됐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계 신기한 거야. 이게 배터리도 없이 시계가 뭐 이런 시계가 다 있어. 이제 이러다 보니 거기서부터 하나 하다 보니까 와 시계 이거 매력적이네. 이거를 20대 초중반까지는 그냥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 감정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네. 그 보석 감정, 네. 시계 감정 이런 걸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사람 너무 부러운 거야. 멋져 보이는. 그 당시 BMW 3 시리즈 타고 다녔어요. 2000년 초반에. 그 사람 나이도 우리랑 비슷했거든. 젊었어. 어렸지. 그때 당시 우리랑 비슷했으니까. 와 멋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도 저런 직업 갖고 있으면 존나 폼날 건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떠한 계기로 내가 이 바닥을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가가지고 배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렇게 2, 3년이 흘러갔는데 어떤 계기로 내가 이제 그 업을 하다 보니까 시계를 파니까요. 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아이템을 요거 하기 전에 찾았던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맨날 돈 벌려고 뭘로 하면 돈을 벌까 했는데 딱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은 나는 오케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무나 못하는 일. 시계 업을 하려면 감정도 해야 되고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아무나 네. 못하거든요. 경력과 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는 일.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 이제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초입 단계예요. 증가하는 초입 단계였는데 인터넷으로 팔 수 있는 거. 이 두 개가 딱 충족됐던 게 시계였어요. 그래서 근데 또 그 당시에 우연찮게 나한테 무슨 인생의 변한 누군가가 나타나. 그래 나한테 시계를 가르쳐 준대. 그래가지고 보따리 장사했어요 저는요. 그걸로 따라다니면서 배웠지. 물어봤어 내가. 형 이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일부러 가짜 시계를 줘봤어요. 형 이거 진짜 가짜야? 내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나한테 시계를 보지도 않아. 그냥 이게 손만 내밀었어. 시계를 딱 보여주면서 이거를 딱 보여줬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쓱 보더니 난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가짜. 하고 궁금하잖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형 이거 왜 가짜인데? 라고 내가 물어봤지. 그러니까 너도 인마 시간 지나면 다 알아. 이러는 거야. 내가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 저 개새끼 나한테 시계 안 가르쳐 주려고 하나? 솔직히 진짜 그 생각했어요. 그 생각했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그게 제 시계 인생의 일막일장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와가지고 이 바닥에 들어왔는데 내가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네.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걸 하는데 돈이 벌려요. 그러니까 돈 벌리기 전에는 뭐 때문에 좋으셨냐고요? 그냥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 이 배터리도 없이 가는 시계가 집안대로 그렇죠. 막 가고 저는 그 가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밥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건데 근데 나도 좀 때가 묻었네. 네. 때가 묻다 돈 보니까 넣는 어리시니까. 어쩔 수 없어. 네. 나이 들면 그렇게 돼. 아니, 근데 원래. 서진님 지금 오로지 나는 돈 벌 목적으로 시계를 사겠다 하는 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명품 시계 가치는 이거다라고 저는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서진님. 명품 시계의 가치는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워요. 그분들은 왜냐면 그 제품이 돈으로 보이는 거니까. 오로지. 네. 근데 이게 시계가 좋아지고 시계가 재밌어지고 시계가 시계로서의 가치로 보여지면 브랜드를 떠나서 그 어떤 시계도 다 내 취향에 맞는 시계가 나타나면 이뻐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의 이 시계를 투자로 보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오메가 텍 IWC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죠. 맞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걔네는 왜 돈이 안 되는 걸 굳이 볼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롤렉스 최소 롤렉스부터 그 이하 이상급 브랜드를 보게 되는데 뭐 거기서 그분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주면 뭐합니까? 이분들은 오로지 그냥 돈으로만 보기 때문에 안 돼요. 돈으로 봐야 돼. 돈으로 네. 봐야 되는데 오로지 돈으로만 보기 내가 때문에 이거를 내가 한마디 가치를 얘기를 해도 같이 다 이분들은 필요 없어. 들어오질 돈으로 안 보면 않아요. 한 시간이 망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돈으로 봐 무조건. 들어오질 않아. 시계 감성 없어. 시계 감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잖아요. 아니 뭐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 되려면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지만 맞지. 네. 돈으로 그래도 봐야지. 그 와중에 네, 그 와중에. 그래도 시계를 시계로서 봐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더 소수여야 돼. 많아졌으면 좋겠다. 다수가 되면 안 돼. 항상 돈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야지. 원래 있죠. 예전에 내가 아는 형들이 예전에 4대 강사업 할 때 있잖아요. 이명박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끼리 존나 얘기 많이 해. 야, 4대 강사업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야, 씨, 이명박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삐처리하고. 명박 이상해, MB 이상해 이러거든요. 근데 돈 버는 형들은 그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이 새끼야. 야, 4대 강을 하든 말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은 모래 한 차라도 더 갖다 넣을지 막 그것만 생각해. 이거 나 그 얘기 듣고 그거를 그때 몰랐어. 어릴 때는. 술자리에서 그냥 농담 삼아서 우리가 형 4대 강사업 한다는데 저 새끼 이상한 놈인 것 같아. 이러니까 야, 뭐 서로 막 얘기해. 야, 그거 하면 되지, 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뭐 명박이 편, 명박이 반대편 이래가지고 막 싸우거든. 싸우는데 진짜 돈 많은 형이 다 오더니 뭐야 줄 알아? 야, 그게 너네하고 무슨 상관인데? 4대 강사업 하면은 뭐 너한테 돈을 뺏어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도 관점을 좀 달리 봐야 되겠지만 네. 관심은 가져야 되겠지만 그의 네. 입장에서는 이거야. 어떻게 하면 저기다가 모래 한 차 더 갖다 넣을까? 이 생각하는 거야. 돈 버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돈이 중요해. 그래서 제가 점점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약은 약사에게 병원 의사에게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돈 잘 벌고 싶으면 헌터님께 붙고요. 그렇지. 시계 얘기하고 시계는 싶으면 헌터에게. 서진님한테 붙으면 되고. 갬성은 서진님한테. 네, 갬성은 시계 갬성 찾으면 서진님한테 붙으면 되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아니 그렇다고 내가 갬성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숨겨놨으니까 네. 제가 한 번씩 꺼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보여줘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하이 시간 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비판이 이거예요. 너 왜 그렇게 계속 하이 시간 시계를 돈으로 보고 으이그 돈에 미친 놈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희가. 네. 아니, 제가 그분들에게 돈에는 미쳤지만 네. 그분들한테 한마디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채널 안 보면 돼. 안 보면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저도 그랬잖아요. 네. 안타까워요. 솔직히 이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솔직히 좀 안타까운 면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그런 분들 많이 오거든요. 나는 요즘에 시계 사기 진짜 좋은데, 네. 좋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쵸. 불과 몇 네. 달 전까지만 해도 막 5억, 막 3억, 2억 하던 시계가 뚝 떨어져가지고 접근성이 지금 예전보다는 좀 많이 올랐죠. 네. 그래도 지금 그래도 접근성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과 몇 달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으니까 저는 시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시계 사기 너무 좋고 편하다. 매물도 많고 내가 원하는 거 골라서 살 수 있고. 그렇죠.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갬성을 가진 여기가 좀 숨겨놨어 나는. 네. 숨겨놨지만 그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거를 돈으로 본다? 내가 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제 혼자의 힘으로 이걸 돈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내가 차고 있는 시계는 지금 10억 만들었어. 그게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어차피 시장 논리대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냥 세월에 몸을 맡겨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거기서 내가 뭐 능력이 되면 사는 거고 안 되면 뭐 손가락 빨고 있어야지. 뭐 어쩌겠어. 뭐 서진님 시계 아예 업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시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시계의 본질의 가치를 몰라줄까? 그런 생각 없으셨나요? 시계 업을 하기 전에 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죠. 시계를 모르니까. 아, 그땐 아예 모르셨어요? 네, 시계를 모르니까. 아, 그런 시계를 생각 그냥 해본 순수하게 적이 없죠. 좋아했던 때는 없으셨나요? 있었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렇게 네. 좋아하는데 네. 뭐 사실 이게 업이 되다 보니까 네. 헌터님 말씀처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돈으로 보는 거는 기본 베이스는 어쩔 수는 없지만 그 와중에 이제 저는 그래도 단순하게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보다는 이면이 시계, 있다. 예, 시계 자체로서의 가치, 시계 자체로서의 멋스러움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는 분들이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내가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10년 전에도요. 네. 시계 사는 사람의 한 70%가요. 네. 다 허세였어. 어. 나 돈 잘 번다 이러면서 네, 이렇게 그쵸. 약간 좀 네. 그거 있어요. 그거 플렉스? 네, 어쩔 수 없어. 그럼 명품을 그냥 가치로만 놓고 보고 예를 들어서 가성비로만 놓고 보면 명품은 다 망해야 돼요. 다 망해. 허세가 좀 있어야 되거든. 이게 왜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에도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시계 사면은 아니 저 시계 샀어요.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갔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야 우리 오늘 동창회 한번 하자 또는 오늘 갯날인데 개모임 한번 해야지 이렇게 하잖아. 그럼 요 시계 산 사람은 내가 봤을 때 갯날만 기다려. 야씨 가져가가지고 애들한테 좀 허세도 좀 부리고 자랑도 좀 해야지. 가가지고 안 걷던 팔까지 걷으면서 이렇게 하거든. 네. 할 수밖에 없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 딱 보여주고 야 너 시계 샀어? 이러면 야씨 짝퉁아이가 이러면서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인마 이거 얼마 전에 샀어 이러면서 쫙 한번 거드름도 피우고 이런 맛도 솔직히 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맛 때문에 차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명품이라고 하는 자체가 네. 뭐 가치, 역사, 기술력 뭐 이런 것만 놓고 움직이는 시장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허영심이에요. 허영심이 어느 정도 여기에 그렇죠. 녹아 있기 있긴 때문에 있어요. 저는 네. 이 시장이 더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 예전에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이제 그 가치가 좀 희석된 것도 있죠. 우리나라가 돈도 잘 벌게 되고 또 맞아요. 여기저기서 또 잭팟 터뜨리는 친구들도 있고 네. 하다못해 뭐 토사장 애들도 돈 잘 버는 애들이 막 시계 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다고 봐요 저는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는요? 뭐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견은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조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 젊은 친구들의 진입이 좀 더 많아졌다. 그거 맞아요. 그게 확실히 많아진 것 네, 같아요. 확실히 많아졌다라고 느끼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되게 좋은 맞아요. 현상이라고 되게 봅니다. 좋은 네. 오. 굉장히 좋은 현상이 이게 뭐냐면요. 네. 여기다 조금 좀 말을 덧붙이자면은 네. 보통 시계를 빨리 접하는 친구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특징이 뭘까요? 뭘까요? 뭐 물론 돈은 당연히 좀 그래도 네. 젊은 나이 가진 하려면은 사람들이겠죠.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이나 더 벌어야지 접근하겠지만 보통 보잖아요. 네. 아버지가 시계를 즐겼던 친구들이 있죠. 시계 진입 그게 나이가 연령이 진입 되게 장벽이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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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나는 이게 감성이라고 생각해. 음.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롤렉스 찼었는데 네, 아버지가 이거 맨날 꺼내서 닦고 나한테 이게 무슨 시계인 줄 아냐 이게 롤렉스라는 시계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그렇죠. 어릴 때부터 빨리 접했던 친구들 있죠. 네. 이런 친구들이 시계에 눈을 빨리 뜨고요. 또 그 친구들도 돈 벌면은 시계를 사요. 빠르게 사고 좀 진입 나이가 되게 낮아지거든요. 나는 이게 감성인 것 같아요. 예전에 아버지가 타고 다녔던 차, 뭐 예를 들어서 차는 솔직히 다시 생산해내지는 않잖아요. 옛날 모델 그대로는. 근데 시계는 좀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는 30년 굴러가면 폐차시켜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시계는 30년 전에 굴러갔던 시계, 팔렸던 시계들도 지금도 잘 돌아가는 시계들이 있거든요. 관리 잘하면요. 뭐 관리 요령도 배우고 아버지한테 이런 교육들을 좀 빨리 배우거나 그리고 아버지가 시계를 좋아했던 분들은 또 이 얘기를 해줘요. 이거 나중에 너 장가 가면 아빠가 물려줄게. 뭐 이런 얘기도 이게 나는 감성 같아. 오히려 네. 더 이런 게 감성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한테 하나 물려주려고요. 서진이 지금 하고 뭐 이런 키스요? 서진이도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저도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제 아들한테 그런 이 시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제 아빠 시계 중에 하나 너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줄게. 그럼 서진 우리 이거 하나 합시다. 이런 우리 얘기도 하고. 이게 뭐 네. 모르겠어. 서진님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들 몇 년생이세요? 07년생이요. 07년생. 그럼 07년도에 가장 인기 있던 시계가 뭐였을까를 한번 검색해 봅시다. 그럴까요? 네, 그럼 07년식 스탬핑 시계 하나 사기. 오. 그다음에 우리 아들내미 16년생이거든요. 네. 그럼 16년식 인기 있었던 시계 하나 사기. 뭐 이런 거 재밌겠네. 그 이거. 호적에 빈자리가 있나요? 아니요, 그 제가 들어갈 들어갈 자리가 곳이 없어요? 네, 그런 생각 저기 말도 안 돼. 내가 뭐 도대체 뭐 유치원 때 나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알겠어. 네. 근데 이거는 설명 말고요. 그냥 한마디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네. 야, 너네 대파리들 때문에 진짜로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시계 못 사자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그러면 본인도 대파리를 하시던가. 열심히 줄 서서. 맞잖아. 네, 본인도 대파리를 하시면 되지. 그 서진님은요? 뭐 사실 저는 그게 좋게 보지는 않지만 네. 그렇다고 그건 그분들의
어찌됐든 그분들의 노력이니까 네. 그거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줄어들어서 실착러 새끼들 그럼 세금을 내든가 맞죠? 네, 실착러 뭐 사업자를 내는 방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붙어서 좀 살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힘들어요. 이거 네. 막기가 실제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어떠한 특별한 제도, 뭐 주민등록증처럼 아니면 뭐 바코드처럼 여기다 딱 찍어 놓는 거지. 얘 몇 월 며칠 날 롤렉스산 1년 있다가 사게 해줄 거임.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뭐 얼굴에 롤렉스 사셨네요? 현대백화점에서? 우리 매장 오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 네. 거고 네. 단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 좀 악영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엄밀히 따지고 뭐 세금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귀합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좀 붙여지다 보니까 이거를 원래 그 우리나라 사람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남이 잘 되거나 남이 그러면 막 배 아파하거든. 솔직히 이건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뭐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나는 선거를 못하는데 저것들은 뭐야? 나도 한번 왜 해봐야지. 줄을 막 30m씩 세워가지고 저렇게 사가지? 이거에 대한 좀 자기 그 배 아픈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발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마시길. 네. 예. 꼭 자기 말씀드리고 가치, 싶어요. 맞아. 예. 왜냐면 이런 분위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제품이 비싼 가격에 판매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피가 많이 사오시는 묻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있지, 이게 보면 있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남 한다고 나도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네, 할 거면 공부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세요. 네. 전화 주세요, 전화. 네. 하이 시간에. 이제 좀 앞으로 좀 내다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이 시계를 테크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시는지 아니면 이 순수한 시계로서의 가치가 더 네. 빛날 것인지 네, 뭐 이미 다 얘기는 나왔지만 그래서 또 내가 한번 이게 투자 보겠습니다. 상품이라는 거예요. 네. 뭔지 아세요? 비트코인 8천만 원 가면 개떼같이 달라붙어가지고 1억 간다고 야 내일 모레 1억 가 올해 연말에 찍어 이러다가 갑자기 2천만 원 떨어지면은 그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없어. 네. 네. 시계도 똑같다니까. 똑같아. 내가 봤을 때 그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 저한테요 전화 와가지고 야 이사장 그거 내 하나 구해주면 안 되나? 그거 내가 꼭 갖고 싶은데 그때 시계 가격 5천만 원이었어. 근데 3천만 원 떨어졌어. 2천만 원이 떨어졌잖아. 자기 5천만 원 때는 그렇게 구해달라고 해놓고 2천만 원 떨어졌다? 떨어지면 나보고 전화를 해 내가. 사장님 혹시 그 시계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저번에 찾던 건데 5천만 원 하던 게 3천만 원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 이러거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투자 상품. 내가 봤을 때 지금은 약간 이게 투자 상품 이런 쪽으로 약간 조금 오지 않았냐. 선으로 딱 그어놓고 보면은 이미 저는 넘어왔다. 투자 쪽으로 더 힘이 실리지 않았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우리 서진님은요? 일단 뭐 저도 똑같습니다. 뭐 단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네. 움직이는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네. 다만 좀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단순 어떤 투자 목적의 가치보다는 시계 자체로서의 가치로 좀 봐주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진다면 사실 지금 주로 언급되는 롤렉스 이상급의 이런 네, 맞아요. 브랜드들뿐만이 아닌 여러 다양한 브랜드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수 있고 이제 유통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시선들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희망 섞인 얘기를 네.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희망은 그 하이 시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PPL 좀 할게요. 하이 시간. 제가 하이 시간 PPL. 네. 네, 마지막 질문 가기 전에 돈에 찌든 그럼 헌터님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돈 했지? 돈 했지? 돈에 찌드신 돈 했지. 내가 돈 했대. 너안 찌들었어? 왜 이래? 돈 거리시는 그 감성이 헌터님께 있다니까, 감성이. 알겠습니다. 네, 조금의 감성은 있는 헌터님께 많이 있어. 여쭤볼게요. 숨겨놨기 때문에 적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동안 저희 할 시간 TV 나와서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시계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분명히 독립 브랜드들이 네. 뭐 몇 점 안 만든, 몇 피스 안 만드는 브랜드들이 사랑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은 하셨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된다면 네. 나중에는 재테크로서, 시테크로서의 가치보다는 그 독립 브랜드들이 나온 그 시계의 가치들이 조금 더 좀 인정받고 그런 네. 시대가 오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따라와요. 들었거든요. 무조건 온다고 봐요. 네. 네.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면은 뭐 쌍팔년대 강남 땅이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겠냐고. 맞잖아요. 네.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흔히 말하는 기존의 우리가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시계 회사들이 있죠. 그런 시계들은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될 거예요. 물론 계급이라는 것,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 뭐 차이? 뭐 차이라고 해야 대중들이 될까요? 느끼는 등급이라든가 등급 네, 이런 네, 것 네. 이런 차이는 분명히 차이 존재하겠죠. 존재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이 파텍 달려들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 1,000만 원짜리 리그에서는 1,000만 원짜리 리그가 형성될 거고 또 여기서는 요 리그가 형성될 거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 지금 대량 생산하는 파텍 필립, 오데안픽의 바시론 콘스탄틴, 노렉스, 뭐 오메가 이런 애들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게 지금처럼 뭐 일부 모델들은 당연히 있겠죠. 있겠지만 지금보다 막 엄청난 폭발의 시장 1,000만 원 하던 서브마리너가 1억까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시장은 여기의 시장이고 제가 말하는 그 또 다른 시장은 또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는요. 시계뿐만 아니고 모든 상품은 저는 어느 정도 사이클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런 사이클을 타고 갈 거란 말이에요. 또 언젠가는 시계가 또 주목받고 거품이 생기고 올 초처럼 그런 시장이 또 올 거예요. 저는 올 거라고 봐요. 그게 이제 그 거품이 어디로 붙느냐는 거지. 기존처럼 롤렉스에 붙냐? 모르지. 오메가가 시계를 겁나 잘 만들어가지고 센세이셔널을 일으켜서 오메가에 붙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거품이 오메가에 붙을 확률보다 아까 말한 독립시계에 붙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훨씬 제가 봤을 때는요. 왜? 희소성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더 이렇게 되니까. 그럼 뭐 돈 많다고 옛날 삶 그대로 살면은 저 판잣집에 살아야지. 돈 벌었다고 왜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욕구인 것 같아요. 욕망이고 그 갈망하는 게 있거든요. 높은 데 돈 안 벌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네. 독립 브랜드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적은 네. 피스만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아 이제는 그 시계 본질로서의 가치가 인정받는 시대로 가는 것인가? 네. 뭐 돈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 그것도 생각이 봐요. 들었었거든요. 그것도 수요 공급이라니까요. 독립시계가 뭐예요? 말 그대로 소량 생산하거든요. 그쵸, 소량 그쵸. 납품 정도 아니야. 시계는 소품종, 소품종 소량 생산. 네. 이거기 때문에 희소성은 높아져요. 네. 근데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는 정해져 있다고 봐요. 내가 그랬잖아.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 산다고 달려들면 미친놈이지. 맞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 내에서 이제 사는 건데 네. 부자들은 자기가 여기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돈 많으신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시계를 왜 그렇게 많이 사세요? 라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네. 왜 시계를 그렇게 많이 사세요? 그냥 적당히 내가 쓸 시계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내가 물어봤었거든요. 친해요, 저하고. 되게 친한데 이렇게 안 물어봤겠죠? 네. 편하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저한테 던진 얘기가 저한테 좀 충격이었어요. 사도 배고프대요. 배고프대. 진짜로 배고프대요. 이게 일주일이래요, 일주일.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공허해지고 허해진대. 근데 또 새로운 거 보고 있고 이거의 연속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저한테 그때 그랬거든요. 이사장, 니는 돈 많으니까 내가 부럽고 뭐 걱정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돈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구나. 돈 있다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니구나. 채우지 못하는 그게 있구나. 또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구나. 이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있다가 일로 가고 또 여기서 더 위로도 가고 이거는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럼 차도 현대형 차도 뭐 굴러가는데 뭐 지장 있나요? 그렇죠. 근데 뭐 벤틀리 타고 롤스로이스 타고 페라리 타고 이럴 이유가 뭐가 있어? 이게 욕구거든. 계속 이거는 새로운 게 생기면은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과 이거.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그렇죠. 더 근접해 있거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내에서. 그게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저는요. 근데 서진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뭐 프리미엄이 붙는 일부 시계 이런 거 아니라 정말 다양한 시계들, 많은 시계들이 조금 더 시계로서의 가치를 더 빛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계속 지금 그 얘기를 네, 해오셨잖아요. 있죠.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해주세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서진님한테. 네. 그러면은 서진님이 생각했을 때 왜 태그워이어, 오메가, 뭐 브라이틀링, 뭐 그다음에 뭐 위블로 뭐 이런 애들이 왜 지금과 같은 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꾸 욕구의 상승이죠. 예, 욕구의 상승. 욕구의 상승, 시장 경제 네. 상승, 예. 뭐 시장의 변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예.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단 태그 오메가 네. 뭐 예를 들면 까르띠에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이 아직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죽었다고만은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브랜드들이 이제는 좀 낮게 보이는 거죠.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시간이 10년, 20년, 30년 흐르면서 역사가 되겠죠. 그래서 망한 애들도 있을 거고 도태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더 치고 올라가는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보통 보면은 자 노렉스는 노렉스의 가치로서의 그 충분한 가치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 오메가라든지 태그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해오는 행위들 이걸 저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우리가 자 경력이 쌓여요. 그 다음에 나의 커리어와 이런 것들이 커져요. 네. 그러면은 내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높아짐으로써 예를 들어서 경쟁 회사가 있어. 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스카웃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말해서 네. 스카웃을 해가고 연봉을 올려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건 뭐예요? 내 가치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높인 거잖아요. 나는 얘들이 그 짓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도 오메가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디자인 개발에 더 심혈을 기울인다든지, 뭐 소재 선택을 뭐 색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량을 좀 안 팔리는 식의 왜 자꾸 만드냐고 수량을 줄이든지, 뭐 이런 유도를 하면서 네. 예전에 노렉스보다 오메가, 론진 이런 것들이 더 알아주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노렉스한테 역전당했을까요? 가격도 지금보다도 훨씬 그 비싼 애고 이런데 저는 이게 노렉스가 자기 브랜드 가치 그다음에 뭐 마케팅도 있겠죠. 그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폭발적으로 쏟아내면서 따라잡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얘들도 해야지. 왜 맨날 안주해가지고 그놈의 무너치는 종류별로 3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 맞잖아. 물론 정체성이라는 건 있어. 그럼 뭐 스피드 마스터 말고 스피드 앤 마스터 해가지고 한 개를 더 내놓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야지 얘들도 가치가 상승하지. 결국엔 브랜드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해야지. 말씀이신 거죠. 안 그렇죠. 하면은 얘들 내가 봤을 때 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롤렉스가 저는 롤렉스는 마케팅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마케팅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순 마케팅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맞아요. 네. 네. 분명히 얘네들도 기술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도 태그, 오메가, 뭐 까르띠에, IWC 이런 브랜드들이 판매량은 어느 정도 나와주고는 있으나 예, 솔직히 저도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합니다. 이게 아니, 마케팅의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들의 노력이 노력을 해야 좀 돼요. 많이 마케팅이 됐든 부족하다고 뭐가 생각을 됐든 해요. 예. 뭐가 됐든 했는데 아니 보세요. 시대마다 물론 시대는 달라지겠죠. 근데 뭐냐면은 저거 가지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겨야 돼요. 맞잖아요. 사람이 내가 물건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기능은 똑같아. 시간을 보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시계는 똑같잖아요. 근데 얘를 딱 보면 와, 야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연두색이야. 근데 얘는 맨날 저 그레이만 내놓는 거야. 이거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레이만 내놓는 거야. 올해도 그레이, 내년에도 그레이, 그 다음 년에도 무슨 발전이 있겠냐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뭘로든 그게 뭐 마케팅이 됐든 디자인이 됐든 기술이 됐든 뭔가 자기 브랜드만의 정체성과 가치를 계속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도태됐다고 생각해요. 네, 도태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저 가지고 싶네라는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수요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공급은 뭐 줄이든지 일정한 유지를 하면은 당연히 시계 가치 올라가겠죠. 근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야. 결정적으로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계 자체로서의 가치를 좀 봐주는 분들이 많아지고 새로 진입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많은 지금 빨리 브랜드들이 저마다 각자의 노력을 조금 많이 좀 더해서 이런 분위기를 좀 더 확산시켜 줘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근데 해요. 뭐, 저도. 예. 우리가 뭐 오메가보다 잘난 건 아니니까 네. 뭐 이런 조언을 하는 거는 네. 그냥 개소리다 하고 그 이상 하면은 오버할 것 같아. 네. 내가 볼때 잘하겠지. 네. 알아서 스와치 그룹에서. 알아서 근데 할 가고 거. 싶지가 않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오늘의 한마디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명품 시계는 땡땡땡땡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뭐 글자 수는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 서진님부터. 뭐 명품 시계는 뭐 예나 지금이나 제 생각에 변함없는 건 좋은 소재와 기술의 조화이다. 덧붙이셔도 그렇게, 돼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뭐 이상 뭐 사실 이사님 죄송한데 그 한마디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명품 시계는 땡땡땡땡이다라고 정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품 시계는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생각은 좋은 소재와 기술의 조화이다. 네. 뭐 거기서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브랜드들이 저마다 뭐 알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거를 뭐 좋아해주고 싫어해주고 하시는 부분들은 개인 취향인 거고 네. 뭐 좋은 기술과 좋은 소재를 가지고 지금까지 온 뭐 시계들 그게 명품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헌터님은요? 저는 제 1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할게요. 네. 명품 시계는 헌터의 인생이다. 어. 1인칭 시점으로 뭐 어. 간단하게 뭐 이 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헌터의 인생이지만 간단하게. 뭐 제 인생이에요. 간단하게. 시계는 뭐 살다 보니까 시계밥을 먹었고요. 네. 시계밥을 먹다 보니까 와이프를 만났고 와이프를 만나니까 자식도 나왔고 또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수단이 되는 게 시계고요. 네. 뭐 그냥 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 그냥 개인적인 사석에서 많이 하거든요. 많은 것을 줬고 많은 것을 뺏어간 것도 저는 시계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제 인생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이 좀 이상한데 가슴이 기분이 좀 이상한데 인생 같아. 인생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몰라 뭐 잠시 다른 생각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네. 근데 결국엔 또 이 자리에 있네. 네. 시계밥 먹고 있고 이러니까 몰라 뭐 죽을 때까지 할지 어떻게 될지 뭐 내 자식한테 물려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제 인생입니다. 시계는요. 예. 근데 참 명품 시계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명품 시계의 역할도 많은 것 같고요. 네. 명품 시계의 가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인식도 있을 거고 브랜드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할 거고요. 네. 그렇죠? 그거는 하이 시간에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이 시간이야. 네. 네, 오늘 첫 토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희 관종들 팀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 토론해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또 오늘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기 때문에 꼭 달아주시면 저희가 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우리 서진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뭐 일단 오늘 이제 첫 촬영이라서 네. 나름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왔는데 뭐 일단 뭐 제가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네.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네. 네, 헌터님은요? 저는 이게 뭐 논쟁을 하라 해가지고 네. 논쟁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이제 서진님하고 논쟁을 하게 되면은 별로 이렇게 격하게 될 수가 없는 사이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네. 논쟁이 아니고 토론이 돼버린 느낌이 좀 네, 있어가지고 네. 네, 뭐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네. 다음에는 조금 막말 한번 해볼게요. 네. 약한 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좀 대드는 놈이 와가지고 막 지랄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네. 내가 지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약한 분이 아니라 가지고 그리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서진만 안지는 알고 제가 스카우트 해보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뭐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막 뭐 우리가 솔직히 폴딱 까고 뭐 이런 사이는 아니라서 네. 이게 뭐 어떠한 뭐 강적들 같은 컨셉이나 이런 컨셉이 안 될 거라는 거는 저는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네. 뭐 아니나 다를까 예측 그대로입니다. 네. 다음에는 네. 소주를 한 짝 갖다 놓고 네. 리얼하게 싸울 수 있도록 저희가 맞아요. 판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이게 네.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컨셉도 좋을 것 같다는 게 그냥 얘기만 의견, 들어보세요. 의견. 서진님하고 나하고 같은 편이야. 네. 그 밑에 있는 애들 있잖아. 네. 다 전부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오지는 않아도 네. 싸가지 없는 놈들 한 두 명 데려다 놓고 죄송한데 대드는 거야. 여기 이름 적어놓고 가주시면 저희가 그 윤성이 사람들 아니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네. 최이사 이런 놈이지. 네. 그런 놈이 와가지고 막 대드는 거야 나한테. 네. 그럼 너 씨발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한번 그러면 오히려 이게 재밌겠네요.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네.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피디가 뭐 그 컨셉을 한번 잡아가지고 네. 이게 내가 봤을 때 강약이 있어야 되네. 네. 이걸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래야지 되들지 애들도. 네. 막. 아니 헌터 잡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헌터를 잡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근데 나는 절대 안 질 거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저는 가치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시계 아나운서 세연아였고요. 네. 시계 관종들의 모임 시격태격. 오늘은 여기서 시야로 가요. 아우 죄송해요. 네. 지금까지 시계 아나운서 시아였고요. 네. 시계 관종들의 모임 시격태격 1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